40 중반에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거든요. 그럼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잘 나가던 양반이 50 안 돼서 회사에서 정리돼가지고 고깃집을 차렸는데 5억 들었대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 오면서 고깃집이 거덜나가지고 3억을 빚을 진 거예요. 대리운전하는데 피눈물 나는 거죠. 와이프도 생활전선 나가서 일하고 애들도 본인들이 벌어 사교 다니고 가정이 풍지박살됐어요. 안타까운 게 제가 강의 다니면서 만난 직장인들 열의 9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등산을 하듯이 갈 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갈 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의 경영 목표를 정해라는 얘기예요. 직장에서 코너에 몰렸을 때 얻지 못하던 타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결국 독립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강의 및 컨설팅을 하겠다는 경영 목표를 설정해서 5년간 준비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3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0대, 50대라고 해도 지금 이 타임에서 앞으로 몇 년 요 계획을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퇴사를 해야 되거든. 이 중요한 것은 정상에서 갈 길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지식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직장인들도 10년 차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정하려면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의 경험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질과 특성에 맞추어서 자기만의 승부를 봐야 될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갈 길을 본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 10년 차에 결정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이냐 아니면 독립을 할 것인가 창업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길 것인가, 이직을 할 것인가, 전직을 할 것인가. 세 번째, 직무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할 것인가,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독립을 할 것인가. 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대구의 막창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60명 전후였던 회사예요. 그때 제가 그 협상 강의를 3일을 했는데 그때 그 김 본부장이라고 그 당시에 이 친구가 한 45세쯤 됐던 것 같아요. 강의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예의가 있고 반응도 잘해주고 리액션도 잘해주고 첫날 이제 강의 끝내고 이제 같이들 이제 저녁을 먹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이제 40 중반인데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창업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퇴직한 선배라든가 또는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임원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지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지금 퇴사하는 것이 10년 후에 50대에 퇴사하는 것보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요. 무슨 얘기냐면 창업이라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먼저 맞는 매가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설령 지금 40 중반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재첩의 길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제가 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판단 잘 하시는데 그 일리는 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창업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가 1년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교수님, 제가 창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사업이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그 상담하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거래처 확보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그 자기가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것인지 창업할 것인지를 독립할 것인지를 판단을 잘해서 창업에 성공한 것이죠. 만약에 그 김 본부장이 창업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50이 아니니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지금 회사에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타 회사로 옮길 것인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기준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이 판단을 참 해보시라고요. 입사해서 한 3년에서 7년 차 대리 과장 정도 되면요 일반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몸값이 황금이에요, 황금.
이때 판단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한 10년 정도를 근무하게 되면 과장이나 차장의 위치에 이제 있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조직에서 회사에서 임원까지 갈 수 있을까? 쉽지 않겠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대충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임원 승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진짜 주기살기로 한번 근무를 하셔야 되고 근데 아무리 해도 임원까지 승진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회사를 옮기셔야 돼요. 왜? 임원 전에 아웃이 된다면 40 중반에 이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거든요. 그때 재첩할 수가 있다 없다. 제가 재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40 중반에 50 그 사이에 회사에서 정리하고 고소정 당하게 되면 직급이 과장에서 부장 사이거든요. 그럼 그건 고급 인력들인데 차장, 부장은 특히 어느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구조조정 정리하고 1순위 대상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면 재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10년 차 됐을 때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다른 회사를 옮길 것인가를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 타 회사로 이제 옮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임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열심히 이제 그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죠. 제가 회사에 강의 및 컨설팅을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하 대표라는 친구가 우리 나이로 지금 63 정도 된 거죠. 이 양반이 이제 그 도움을 많이 줘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컨설팅도 했는데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게 일반 고등학교 졸업했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폴리텍 대학인데 기능대학 옛날에 그냥 직업훈련학교인데 거기에 1년 과정의 기획과에 입학을 해서 그 시절에 60년대생들이 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가 안 돼. 그 시절에는 다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하 대표도 저기 남의 사람인데 형제들도 많고 장남인데 자기가 일반 고등학교 나와서 취업도 안 되고 해서 이제 직업훈련학교를 1년짜리를 갔는데 졸업 후에 자동차 부품회사 굉장히 큰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7년 동안 근무를 잘 했는데 7년 정도 근무했으면 승진하고 싶은 욕망도 있겠죠.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연구와 기술을 습득을 해서 이거 머리가 좋으니까 굉장히 그 노하우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스펙 때문에 승진하는데 불리한 조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 연구소 소장이 안타까워서 하 대표한테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 권하더래요, 옮기기를. 근데 그 회사를 가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해서 중소기업도 아니고 거의 재창업하는 수준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타임이었는데 자기가 뭐 전부 다 해놓은 거예요. 뭐 R&D, 생산관리, 뭐 인사총무 이런 거 총괄하면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도전할 만한 또 가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판단을 잘한 거죠, 자기가. 그래서 10년간 성장을 거듭했는데 어느 순간 그래서 10년 만에 이 양반이 이제 이사가 됐더라고요.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1차 벤더가 아니고 2차 벤더예요. 영업사원들이 1차 벤더에서 요구하는 제품에 대한 이해미 기술이 부족하니까 고객의 요구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를 받아도 제품 원가에 맞추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하향으로 접어드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업 현장에 뛰어가지고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서 신제품 개발할 수가 있었고 원청에서 요구하는 기술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해내니까 기존 거래처와 신규 거래처에서 이 하 대표만 신뢰하는 거야. 이 하 대표가 그만두면 회사가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회장이 이 하 대표한테 이제 눈치를 살살 보는 거야. 그 하 대표한테 회사의 지분을 주겠다. 뭐 한 30%, 40%. 그러니까 하 대표가 이걸 모두 거절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회사 지분 30, 40% 준다는데 거절하시겠어요? 거절할 리가 없지. 저부터 거절을 왜 합니까? 근데 이 양반이 거절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이 회사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언젠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지만 회장이 원하는 시간까지는 근무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3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때 가서 자기는 창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내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장인들 언젠가는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시점이 대개 보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강제퇴직이잖아요. 명예로운 퇴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강호의 무림에 나오게 되면 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사자,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는 그 시점에서
고수겠습니까? 하수겠습니까? 안타까운 게 제가 강의 다니면서 만난 직장인들 본인들이 고수인 줄 알아요. 고수라고 한다면 회사 그만두고 나와도 성공할 수가 있죠. 근데 확률이 몇 프로요? 일반적으로 창업하면 90% 망한다. 승률 10%가 안 돼. 재취업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고수야, 하수요? 하수란 말이요. 열의 아홉은 하수야. 근데 열의 아홉이 고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수, 일반 공고도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 나와서 직업훈련원 가서 1년 근무하고서 지금 무림 강자가 돼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경력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 길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10년 차에 결정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이냐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 타 회사로 전직이나 이직을 할 것인가. 이거 판단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이 기준이 뭐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임원 승진할 수 있다 없다?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하 대표 같은 사람은 판단을 잘해서 지금 60년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회장님이 외래 신경 눈치 보고 있는 이런 타임, 이런 무림 고수가 어디 있어요? 스펙이 아니고 내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보면서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것인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전공이 인사조직을 전공했습니다. 석사를 할 때. 그 회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 인사조직을 전공했으니까 인사과장 한번 해봐라. 인사 업무는 HRM이라고 합니다. 인사관리. 이거는 성장할 수가 있는 건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리자로. 그 판단을 해보니까 제너럴리스트, 인사쟁이로 성장하게 하는 건 제 스스로 보니까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HRD 쪽으로 이제 업무를 바꿨어요. 교육 업무로. 교육과 컨설팅을 이제 주로 하는 회사인데 교육 개발 쪽으로 옮겨 타서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30대라고 한다면 지금 타임 맞춰서 목표 경력 관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40대, 50대이신 분들은 어찌 보면 좀 늦었죠. 근데 지금부터 자기 나이를 잘 생각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직장인들한테 저런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강의할 때 여러분들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직장 퇴직 이후에 그 전문가로 성장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준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18명은 회사에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요새 본캐, 부캐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 언더블락에서 봤는데, 랄라리, 이명화, 본캐, 부캐라고 90년생인데, 본래 캐릭터는 90년생인데, 부캐는 58년생으로 하는데 지금 구독자가 뭐 150만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스타가 돼가지고, 장윤정이가 노래도 주고, 유퀴즈에 나와서 성공했죠. 근데 이 사람을 저는 엔잡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도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회장 선거에 나가서 다 떨어졌다는 거야. 오지랖포라 이런 거야, 자기가. 어디든지 낀대.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유튜버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엔잡러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전공은 잊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공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전공입니다. 그걸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가 들어와요. 요새 얘기하는 AI,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IoT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 업무 자체가 외부로 그냥 대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퇴직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직장에서 떠나서 이제 무림의 강호에 나오면 재취업할 수가 있다 없다. 그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게 스페셜리스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능하다 얘기한다면 부전공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 요새는 다양성, 불확실성 시대에 T자형 인간이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전공들을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부전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는 것은 다양한 주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데 A 과목만 강의를 하게 되면 길을 A만 잡을 수밖에 없죠. 근데 B, C, D, E, F
A까지 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B, C, D, E, F까지도 강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잡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은 다양한 주변 지식에 의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력 관리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10년 차를 지나서 이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봉급쟁이, 월급쟁이 회사 인간으로서 즐기기만 하다 보면 경쟁력이라는 건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던 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던 50대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1000명이 입사해서 1명 내지 2명이 임원 승진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50 전에 길거리에 내몰리는 사람이 90%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양성의 시대에 불확성 시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불확성 시대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력관리 패러다임을 여러분이 바꾸지 않으시면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적어도 90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40 중반에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쉽지 않다. 45세라는 나이가 보통 35세에 결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활비가 막 폭증하는 타임이거든. 그런데 회사에서 받던 급여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타임에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면 생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태까지 우리 패러다임이 취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아웃되면 은퇴 이런 경력관리 시스템에서 바꾸셔야 돼. 교육, 학습,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직업활동,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다가 또는 뭐 창업을 했다가 실패할 수 있고 뭐 정리해고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직업활동을 다시 해야 되죠. 그러려면 재교육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야 돼. 다단계 다중 경력 관리로 여러분들 경력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나가던 양반이 50 안 돼서 회사에서 정리돼 가지고 흘러 다니면서 피눈물 나는 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 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그 양반이 나와서 사업에 창업해서 실패하고서 지금 뭘 하고 있냐. 가정이 풍지박살됐어요. 재취업 정리하고 재취업 정리하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창업을 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1년 전에 고깃집을 차렸는데 5억 들었대요. 그 1년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 오면서 고깃집이 거덜나가지고 5억 중에서 3억을 빚을 진 거예요. 3억 빚 갚기가 쉬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재취업을 해도 그 3억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대리운전을 하는데 피눈물 나는 거죠. 와이프도 생활전선 나가서 일하고 애들도 본인들이 벌어서 학교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노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노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후 준비를 왜 못하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퇴직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갖춰야 될 역량이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 시대, 다양성의 시대에 생존하려면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를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그 서울대학교 그 최인철 교수가 프레임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보면 지혜라는 건 뭐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수인지 하수인지 그 모르죠. 중요한 것은 직장인 열의 9은 고수다 하수다. 하수라는 거. 왜? 무림에 강호에 나왔을 때 승률이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의 9은 하수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직장인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 한계를 깨트리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림에서 이 강호에서 3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 마인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코너에 몰리다 보면 사고 자체가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결과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긍정적 마인드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거는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기본입니다. 설득어. 여러분들 이런 5가지 정도의 역량을 좀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사를 한다는 것. 근데 그 퇴사 시점이 언제다? 45세에서 50세 사이에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타임이 인생에서 황금기고 전성기인데 이 전성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정적으로 생활비가 폭증하는 타임이거든요. 이때 회사에서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되면 선택지는 2가지밖에 없어요. 재취업 아니면 창업이야. 근데 재취업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빈곤은
애시당초에 안고 간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지금 40대, 50대에 2명 중에 1명은 노후 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직장생활 하면서 경력 관리를 어떻게 되느냐, 언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직장생활 7, 8년 차 됐을 때 2, 3년을 즐기면서 직장생활 10년 차에 퇴직 준비를, 퇴사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요. 그때 3가지.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인가. 2번째,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길 것인가. 3번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문가로 성장할 것인가, 일반 관리자로 성장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량을 어디서 준비해야 되느냐? 회사에서, 회사라는 학교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나중에 여러분하고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걸 다시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낸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라는 내용의 그런 내용들을 했는데, 제 말씀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